30% 초반엔 정도면은 네. 그래도 국정의 동력을 그래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노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마지노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추락을 하는 것은 네. 절대로 나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지노선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와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대표를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시켜서 한다는 게 그게 좀 상식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고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슨 법률의 잣대로다가 이렇게 재가지고서 하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도어 스태핑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횟수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어 스태핑 2달은 어떻게 보셨어요? 도어 스태핑을 해가지고 국민의 소통이 된다고는 그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도어 스태핑이 무슨 국민의 소통? 내가 늘 얘기를 하자면 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라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제대로 이행을 해가지고서 국민이 그거를 수용을 갖다 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뭐 아침마다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고 그래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술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소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국민이 왜 정권 교체에 그 열을 올려가지고서 정권 교체를 해줬느냐. 그러면 국민은 현재를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서 국민이 판단을 하는데 예. 자꾸 그거를 과거와 비례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낫지 않냐. 그걸 하면 오히려 더 일반 국민 생각하기에 저게 그럼 그 정권 교체를 했는데 왜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내가 보기에는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그 많은 발언들 중에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발언이 그 과거 정권 비교? 나는 사실은 도어 스태핑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듣지를 않아요. 그냥 듣지도 않으세요? 그동안에 뭐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예. 뭐 간혹 가다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들리면은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건데 예.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과거에 지금보다 더 잘난 장관이 있었느냐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송영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사 얘기 지금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장관부터 대통령실 직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크고 작은 잡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자잘구질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국정 운영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가 휘자되는 게 뭐냐면은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네요. 이게 지지율을 빨리 올려야지. 빨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요.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설마 지금이 30%대 초반 정도인데 그 이하로까지 가는... 근데 사실은 그래요. 30% 초반엔 정도면은 네. 그래도 국정의 동력을 그래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노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마지노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추락을 하는 것은 네. 절대로 나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지노선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보여줘야만이 이 상황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자, 우리 한국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을 위해서 비단 주머니를 하나 주신다 하면 뭘 좀 해법으로 주시겠습니까? 나는 최소한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 이 상황만 하더라도 옛날과 지금과의 경제정책 운영이라는 것이 같아서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의 기준도 똑같아요.
옛날에 저 사람이 유능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능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그냥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비단 주머니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정확한 판단. 그게 바탕이 돼야 한다. 아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온라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인물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위원장님, 이준석 대표하면 조금 남다른 아니, 나는 사실은 마음이 드시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뭐냐면 일반 국민의 여론이 그걸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당신네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국회의원도 한번 지내지 않았던 36세 청년을 갖다가 대표로 뽑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당에 대해서 좀 신선한 맛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당이 그래도 선거를 치르는데 상당히 포지티브한 영향을 갖다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와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대표를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시켜서 한다는 게 그게 좀 상식적이게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고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거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슨 법률의 잣대로다가 이렇게 재가지고서 하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준석 지금 대표가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물러나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 할 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에 달려 있다고 난 봐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 같으면 본인이 하여튼 대표 자리를 던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고. 사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좀 억울한 점을 갖다가 자기 지지 세력을 규합으로 인해서 좀 서포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행동을 하고 당은 이 소위 대행 체제로 가고 이것이 집권자로서는 모습이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 후에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무등산 등반하고 또 당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겠다. 또 당원 등록하십시오. 독려하고 요 정도 행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 행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외에서 할 뿐이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갖다가 지금 이 국회 차원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할 입장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당은 당대로 모습이 지금 무슨 대표는 정지 상태에 있어서 밖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집권당이 모으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냥 수용하고 장외투쟁 같은 어떤 장외 정치 행동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선택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가 제3자가 뭐라고 그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 같은 지금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하실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을 잃어버려야지. 내가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자체 선거도 이겼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지금. 예.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잘 아시는 언론인들이시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정신적으로 그게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 이준석 대표 내가 본인 보고도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당신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아. 대표라는 자리는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을 그런 자리인데 그걸 일일이 반응하려면은 그 대표가 신경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아,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근데 또 그 일일이 반응하는 게 사이다다 해가지고 또 2030들 지지도 받고 뭐 매력이라고도 하고. 솔직히 해서 내가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나를 상대로 해서 별의별 소리 다 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심지어 뭐 나보고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데모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아, 물러나라고. 물러나라고. 예. 그럼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일일이 듣고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고 정부고 안정이 되려면은 예. 그 속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예. 일사불란한 조직이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려면은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부적으로는 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조화를 맞춰서 끌고 가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지. 대표가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보여가지고서는 대표의 직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요.